그래서 빅히트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아까도 계속 이제 나눴던 것처럼 BTS 군대 가면 어떻게 되나 2018년도에 거의 한 7년짜리 재계약 맺어서 종속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안녕하세요, 스파크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살 에디터 신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좀 큰 화두로 네.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BTS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빅히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파크맨께서는 예전에 중동에 계실 때 직접 이런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사업도 진행도 해보셨고 이 영역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심층 탐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히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히트라는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하루아침에 약간 BTS라는 그룹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200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대략 15년 정도? 되게 오래됐네요, 회사가.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JYP와의 굉장히 좀 친한 사이고, 둘이서 이제 뭐 프로듀싱도 같이 많이 했었고, JYP에서 이제 방시혁, 지금 현재 이제 BTS를 만든 BTS 아버지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빅히트 초기에는 JYP 외주 일을 많이 했죠. 실제로 이제 뭐 2AM이나 이런 분들은 그 매니지먼트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빅히트에서 매니지먼트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소스 뮤직이라는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을 탄생시키는데 여성 아이돌이에요. 글램이라고. 네, 문제가 많이 됐었던 이 길은 아닌가벼 하시고 방시혁 대표가 이제 단독으로 BTS라고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이제 만들게 되죠. JYP 같은 곳들의 이제 외주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다가 크게 프로젝트 하신 게 그 여성 그룹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나타난 남성 그룹이 이제 방탄. 그때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훨씬 익숙했죠, BTS보다. 네네. 그리고 사실 방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막 엄청난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시고 무슨 이름이 저럴까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방탄소년단을 들었던 게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연기가요 PD예요. 2013년인가 14년 여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여쭤봤어요. 요새 잘 모르니까 어떤 그룹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탄소년단이요 이러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되게 생소했고, 어쨌든 그 이제 인고의 시간을 견디시고 글로벌리 가장 인정받는 아이돌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빅히트라는 회사가 뭐 주식시장에서도 조만간 상장한다 하면서 상장 뭐 심사 청구도 이미 진행을 했고, 이 밸류에이션 사실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5조 6조 원의 회사다 막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들이 대체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근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제 그 근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있고 내적 요인이 있을 텐데, 외적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악 산업이 그러니까 소비되는 행태가 굉장히 좀 급변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던가 이런 기기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으로 진화를 했는데 거기에 뭐 완전히 특화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보는 음악에 특화됐다고 하는 거는 뭐 뮤직비디오가 더 잘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 건가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기성세대 음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가창력이라던가 기교라던가 이제 보컬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가창력이나 뭐 랩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춤이라던가 비주얼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죠. 이걸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음악 따로 춤 따로 비주얼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개를 그냥 하나에 뭉뚱그려서 이제 이 가수는 이런 뭐 예술 작품을 우리한테 제공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BTS가 그런 때를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는 음악이라는 게 BTS 외에도 다른 그룹에서 나오는 이런 훌륭한 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왜 특히 BTS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컨텐츠의 본질적인 차별성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비주얼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했던 건 좀 사랑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는 코드가 사랑, 이별, 그리고 뭐 요새 들어서 이제 플렉싱 이런 거잖아요. 근데 BTS 노래를 들어보면 약간 뭐 청춘의 아픔을 그리고 이게 우리 아픔을 같이 이겨내자 약간 이런 굉장히 진취적인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BTS가 타겟으로 하는 틴스에 엄청나게 큰 호응을 이제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이제 세상 힘든 게 다 저희가 가장 힘든 건 줄 알고 이랬는데 그런 걸 좀 되게 잘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1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제 BTS를 소비하면서 큰 세대가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앨범 자체를 뭐 하나의 서사처럼 만들고 그리고 이 앨범이 그 다음 앨범으로 뭐 이어지는 뭐 성장기처럼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그리고 이들이 뭔가 같이
근거리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모든 이제 K-팝 아이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 저희가 이제 나고 자랐던 이제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웨스트라이트 이런 애들도 동방신기라는 네, 이분들도 다 너무 잘하셨는데 뭐 춤, 음악 이런 거 다 잘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이런 세계관은 구축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같이 커나간다는 게 MMORPG나 리니지나 이런 게 되게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뭐겠어요. 같이 성장한다, 커나간다는 게 그 뽕을 한번 맞으면은 사실 이게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사이드웨이를 가장 현질을 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근데 BTS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커나가고 이들의 성장을 통해서 나도 성장한다는 걸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추가적인 이제 궁금증은 K-팝이라는 트렌드가 어쨌든 글로벌화 됐는데 다른 그룹들도 열심히 했지만 BTS라는 그룹으로 인해서 사실 K-팝의 글로벌화가 한 단계 더 점프업이 된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것 같은데 BTS가 잘해서 K-팝이 떴는지 아니면 K-팝 트렌드를 타고 BTS가 같이 떴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 다가 이제 되게 맞물려서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류는 계속 이제 십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계속 두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드렸던 이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정도였던 것 같고 북미는 항상 가고 싶었으나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이제 미국을 간다는 거는 기라성 같은 대형 팝 아티스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요걸 볼 때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트렌드를 보는데 하나는 에이시안 컬처가 메인스트림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8 라이징이라 그래서 에이시안 뮤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레이블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해서 한국이 이민자에 대한 얘기를 다룬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에이시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컬처 안에서 막 생겨나가고 이게 되게 노멀하게 되면서 에이시안 문화가 되게 친숙한 문화로 다가섰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유튜브나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이 급부상하면서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즐겨졌던 음악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가속화가 된 것 같아요.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음악을 싸게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에이시안 문화가 주류로 분류되는데 이 흐름을 타고 이제 BTS라는 그 전까지는 팝 아티스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게 진짜 한국의 매운맛이라면서 가니까 이게 되게 잘 먹혔던 것 같고 그쵸. 특히 북미 쪽에서는 싸이가 2012년 이때쯤에 뭐 강남스타일로 터뜨린 것 말고는 한국의 이런 K-팝이라는 컬처가 전해진 적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빅히트라는 회사로 돌아가서 그럼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길래 뭐 어떤 시스템을 갖췄길래 기존의 기획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말로 성과들이 차별적으로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획사들처럼 그냥 단순히 이제 프로듀싱을 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개념을 넘어선 것 같아요. 팬이라는 고객을 정의할 때 이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아티스트 IP가 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팬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비단 거기에는 음악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F&B가 될 수도 있고 공연도 있고 굿즈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 모든 경험을 다 통틀어서 이제 이 팬들이 경험을 하는데 그 팬들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린 모든 일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 음악만 만들 거야가 아니라 이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야여서 기존에 이제 뭐 SM이나 YG나 이런 분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고 그걸 이제 좀 크게 좀 한 5가지로 나눠 보면은 하나는 이제 저희가 초대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 음악을 넘어서는 세계관이죠. 드라마도 만든다 그러고 애니메이션도 BTS 드라마 BTS의 성장기를 담은 드라마가 나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네, 저 좋아합니다. 이거 꼭 보세요. 나의 아저씨를 만든 초록뱀 미디어가 제작을 맡게 되고요. CJ랑도 이제 전략적인 제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CJ에서 이제 배포를 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라 BTS의 성장기를 이제 아예 또 다른 IP로 뽑아내서 한다는 거. 라서 이제 그게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음악을 잘하는 건 원래 본질적으로 잘하는 건데 공연 기획, IP 기획, 그러니까 IP 굿즈 기획 같은 거죠. 그런 걸 정말 내놓으라 하는 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네는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스투피쉬라는 제이지나 비욘세 같은 무대 공연 기획 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거고 기업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분업화가 돼 있어요. 레이블 하는 곳은 레이블만 하고 IP 제작하는 곳은 IP만 하고 공연 기획하는 곳은 공연 기획만 하고 머천다이즈 만드는데 머천다이즈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을 실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BNX라 그래가지고 빅히트 내에서 이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가 실제로 있어서 이 BNX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위버스랑 위플리라는 걸 하는데 위버스는 이제 팬과 아티스트 중심의 커뮤니티 플랫폼이고 위플리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이에요.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아티스트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응원도 보내줄 수 있고 위버스 하나로도 되게 이제 빅히트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게 뭐냐면 가입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되고 데일리 비지터가 140만 명이에요. 거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약간 가입자 중에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매일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커뮤니티에서 뭐 서로 컨텐츠 교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사던가. 근데 그 물건이라는 건 어차피 다 BTS 관련된 물건일 거고요. 위버스가 진짜 무서운 거는 단순히 BTS 관련된 이제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IP들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당연히 빅히트가 인수한 소스 뮤직이나 플레디스 뮤직의 아티스트들도 오지만 JYP나 다른 계열의 전혀 다른 이제 레이블이나 매니지먼트 소속의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전혀 다른 개념의 사회관계망이나 소셜미디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되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유튜브나 다른 이제 플랫폼들을 보더라도 이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강력한 IP들이 있어야 됐던 거고 그쵸. 그런 IP를 이미 선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되게 스마트한 무브 같았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인게이지먼트가 오프라인으로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BTS나 다른 이제 빅히트 산하의 IP들이 영향이 늘어나면은 오프라인에서 본인들이 하는 공연이나 머천다이즈 세일즈나 이런 거는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가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수익 모델을 봤을 때 사실 음원보다 공연 같은 네. 이런 오프라인 매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존에 이제 음원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공연을 계속해서 네. 이제 늘려나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데 오프라인에는 한계가 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BTS를 그 온라인 콘서트 진행해서 콘서트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온라인으로 넓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저변에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의 이제 비즈니스들을 많이 구축을 해봤던 경험이 좀 많이 녹아나서 가능했던 맞아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봤던 게 이런 BTS라는 하나의 IP를 가지고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를 리스크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사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까지 뭔가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IP를 확보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나 스마트한 전략이고 네. 다른 IP들을 막 얻게 되고 네. 그 IP들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대단하다는 게 거기 들어가는 모든 IP들이 다 거기 플랫폼에 귀속이 되거나 종속이 돼 버리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 되게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플랫폼은 심지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이 K-팝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연예 분야도 있나요? 지금은 이들은 이제 K-팝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K-팝이라는 컬처 코드를 가지고 되게 재밌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포맷의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저는 약간 캐릭터 사업한다 그랬을 때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 캐릭터는 늙거나 죽지 않아요. 네. 이 캐릭터 산업 같은 게 되게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디즈니 보세요. 정말 단적인 예로 이들은 영속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므로써 지금 수십 조대 회사가 됐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BTS 캐릭터들을 이렇게 영속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산업이 또 따로 있을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이제 원소스 멀티 유저의 이제 약간 끝판 대장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커머스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자면 그게 기존의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본인 연예인들 굿즈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파는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 차별점인가요? BTS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굿즈를 판다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을 파는 레벨에 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제 콘서트를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콘서트장 주변에 막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생기고 BTS 뮤지엄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BTS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경험을 또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한정판 뭐 음료나 F&B 상품들도 나와서 정말 이제 BTS 세계 안에서 그 콘서트 기간 동안은 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종합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기존에는 그냥 듣고 보는 거였다면 얘는 듣고 보고 먹고 즐기는 거를 다 할 수 있게 그냥 해준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무섭고 똑똑한 수익화 방안이랄까요. 결국에는 이 팬들은 BTS라는 브랜드와 BTS가 만드는 BU라는 BTS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에 이제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계속 늘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을 다른 기획사들은 하지 않는 본인만의 이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이런 프로덕트를 늘린 게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도 되게 고도화를 많이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플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문을 해서 콘서트 현장에서 이런 굿즈를 픽업을 가능하거든요. 응원 도구나 이런 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팬들이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이런 응원 도구나 굿즈를 이제 막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콘서트장 올 때. 이게 허들인 거죠. 그들한테 이걸 사와서 주문해서 가지고 와서. 근데 그 귀찮음을 완전히 해결해 준 게 사전에 그냥 모바일로 주문하거나 현장에서도 모바일 주문이 가능하고 모바일 픽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니 커머스를 만들어 놨네요. 물론 이제 뭐 택배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 현장에 딱 재고를 맞춰서 갖다 놓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굿즈 판매 매출이 2배 올랐어요. 실제 넘버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별로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콘서트장에서.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콘서트 진행했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팬들은 한 4시간, 6시간 전에 와서 하염없이 그냥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콘서트 오픈할 때까지. 뭐 이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면 뭐 그냥 콘서트장 안에 있는 시설에 가서 뭐 자기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다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모니타이즈가 안 됐던 건데, 그걸 또 이제 BTS는 팬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심지어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스마트한 무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좀 덩치를 키우는 모습이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전략인지, 단순히 뭐 IP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뭐 경영을 하려는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 건지, 이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를 말씀드리자면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히 이제 남성 아이돌 위주의 이제 IP들을 잘 키워내고 만들어냈는데, 이제 소스 뮤직이라는 곳을 이제 소스 뮤직이라는 곳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여성 아이돌을 육성하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어요. 네. 다시 아까 그 흑역사를 벗어나서 같이 한번 다시 해보자는. 네. 진짜 여기서 대인배라고 느꼈던 게 잘못했잖아. 네. 프로덕션은 방시혁이하고 매니지먼트는 소스 뮤직 했지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지나서 다시 이제 약간 조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약간 되게 우리 더 잘해보자, 배짱도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인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성 아이돌 IP 확보, 그 육성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거에 되게 좀, 이게 그냥 단순한 무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람도 데리고 오면서 IP도 동시에 취득하는 되게 스마트한 무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플레디스 같은, 어떻게 보면 방탄보다는 조금 더 어린 IP거든요. 사실 이제 IP라는 것도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세븐틴이라고,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븐틴 팬분들은 이제 화내지 마시고, 이게 네. 저희 또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세븐틴이 우리나라에서 앨범 판매율 2위예요. 2위요? 2위. 와, 저는 사실 오히려 소스뮤직은 알아요. 여자친구는 알아서 거긴 아는데 세븐틴은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앨범 판매율 1, 2위를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 앨범을 그만큼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망을 완전 모노폴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범 유통시장 안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장 헤게모니를 또 가져가는 무브를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IP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 듣다 보니 그러면은 뭐 SM, JYP, YG 이런 곳들은 지금 아래로 한참 다 밀려 있는 건가요? 숫자로 보이는 게 2019년도에 이제 매출을 보면은, 그러니까 SM은 삐까삐까해요. 그냥 삐까삐까. 거의 비슷해요. SM이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뭐 빅히트가 한 6천억 정도 하고 SM이 아마 6,900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했는데 영업이익은 빅히트가 3사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숫자만 봐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겠죠, 기존 회사들보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IP를 가지고 정말로 ROI를 최대한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더 높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또 리스크인 게, 그러면은 어쨌든 이 IP가 사라져 버리면은 한순간에 또 영업이익이 완전히 없어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 약간 좀 양날의 검이 아닌가라고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M&A를 통해서 새로운 IP들을 발굴하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새로운 IP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외에 단일 IP를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 영입되신 분들 중에 그 박지원 대표라고 있는데, 그 넥슨 출신이에요. 사실 넥슨이 가장 잘하는 게 게임이죠. 근데 게임은 놀랍게도 거의 모든 게임사들은 그냥 단일 IP로 먹고 살아요. 그쵸. 멀티 히트가 잘 없어요. 네. 멀티 히트가 거의 없어요. 정말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멀티 히트가 없기 때문에 넥슨 보시면은 정말 이제
단일 IP로 거의 지금 뭐 한 20년 했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인사 영입에서부터 기존의 그 운영 방향이랑 철학이 좀 연동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일 IP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를 해요. 스펍이라고 네. 정말 제작사를 인수를 해서 BTS IP 기반의 게임들을 이제 런칭을 할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그냥 음악과 게임을 접목을 시키겠다. 거기 이제 박지원 대표가 딱 오면서 수익을 거의 임계치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IP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건드리는 거라서 지금은 음악, 게임, 공연, 드라마, 애니메이션 거의 빈틈없이 다 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BTS를 가지고 빅히트가 그리는 대계는 단일 IP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이게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이 되면은 뒤에 IP들은 쭉 안착이 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 그냥 대입을 하는 거죠. 그 포뮬라에다가. 하나의 큰 성공 케이스를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계속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빅히트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아까도 계속 이제 이제 나눴던 것처럼 BTS 군대 가면 어떻게 되나 2018년도에 거의 한 7년짜리 재계약 맺어서 종속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군대를 가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제가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실물 IP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 콘서트 했을 때 75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온라인 콘서트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밸류에이션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여전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도는구나라고 그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만 잘하면은 이런 그냥 단순히 이제 실물 IP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공연이나 이런 게 이제 수익에 타격을 줄 텐데 그걸 가상의 IP로 전환을 시킨다면은 정말 이제 콘서트도 온라인화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 BTS라는 IP를 활용한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나온다면은 아티스트가 팬들의 뇌리에서 이제 계속 기억되는 거는 이런 새로운 이제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나와서 주기만 한다면은 군대를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있을까? 오히려 약간 이럴 것 같아. 우리 오빠들을 기다려야겠다. 내가 여기서 변심하면 아니면 아까 게임으로 군대 간 BTS 육성하기 해가지고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열심히 키우는 게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러니까 뭐 IP의 가상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조금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지금 IP들을 확보하기 노력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의 성패는 좌우할 수 없지만 그쵸. 이게 사실 성공 공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단 그룹이 뜬 다음에 이제 대입을 시킬 수는 있어도 뜨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사실 아직까지는 운이 진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음악에 대한 테이스트라는 게 또 순식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일지 이게 시작이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빅히트가 가장 싸다. 아니 그게 왜냐면은 한 3년 전, 2년 전에도 이 정도면 한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계속 더블 막 뚫고 올라오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빅히트가 빅히트 할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IPO 시장에서 빅히트를 하고 시장에 또 활력을 불어 넣을지도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히트를 봤을 때 되게 잘 성장한 스타트업의 한 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기업이 이렇게까지 이제 고속 성장을 하는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단 저희가 아는 테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 산업에서 이제 노력하고 계신 다양한 스타트업들한테 조금 희망이나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